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Reveal Retrieval Augmented Visual Language Pre-training with Multi-Source Multimodal Knowledge Memory입니다. 해당 논문은 CVPR 2023에서 하이라이트로 선정된 논문으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Overview, Methodology, Generative Pre-training,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verview입니다. 최근 대규모의 모델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로 방대한 텍스트 및 이미지에서 학습하여 월드 놀리지를 저장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서 월드 놀리지는 오픈 월드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모든 사실적인 정보나 개념적인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를 보시면 대규모의 파라미터, 대규모의 데이터, 그리고 많은 계산량과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월드 놀리지가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시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Retrieval Augmented 모델은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는 ReLM, 아틀라스, 컴퓨터 비전에서는 RAC, KAT 등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틀라스 논문에서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익스터널 메모리를 구성하고 있고 RAC와 같은 논문에서는 크로스워크, 에어포트 터미널과 같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네임을 포함하는 익스터널 메모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싱글 모달리티 백본을 사용하여 놀리지 코퍼스에서 정보를 인코딩하고 검색하는데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쿼리 및 놀리지 코퍼스에 가능한 모든 모달리티를 활용하지 못하며 모델 출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빌 논문에서 사용된 4가지 코퍼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WIT, 위키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CC12M과 같은 데이터셋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얼트 텍스트 캡션과 이미지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샵 젤리피쉬, 샵 블루, 샵 오션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주석을 단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캡션이 붙여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VQA V2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question과 그에 맞는 answer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키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각색한 데이터인데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서 관련이 있는 객체 2개와 그것에 대한 행동을 트리플렛 그래프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싱글 모달리티 백본만을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리빌은 다양한 멀티모달 월드 놀리지를 통합한 메모리에 저장하여 리트리버가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놀리지 메모라이제이션과 리즈닝을 한 번에 수행하였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리트리버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생성하는 리더 혹은 제너레이터로 나뉘어져 각각 따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빌은 놀리지 메모라이제이션 그리고 리즈닝을 분리해서 언더스탠딩과 리스닝에 집중을 하고 이 메모라이제이션 부분은 익스터널 메모리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메모리와 리트리버를 대량의 데이터와 놀리지 소스를 사용하여 엔드 투 엔드로 사전 학습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엔드-투-엔드가 아닌 리트리버 따로, 제너레이터 따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리빌은 엔드-투-엔드로 사전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리트리버를 엔드-투-엔드로 사전학습하는 것은 다이렉트 슈퍼비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놀리지 엔트리가 쿼리를 답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ground truth 값이 부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NLP 기존의 연구들 중 일부는 검색된 놀리지 엔트리의 유용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학습 신호를 얻었습니다. 이는 수백 개의 검색된 놀리지 엔트리를 독립적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며 이 놀리지 엔트리 간의 의존성도 무시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색 점수를 어텐션 계산 절차에 주입하는 어텐션 퓨전 레이어를 도입하여 검색된 놀리지 엔트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학습 신호를 얻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외부 메모리는 external memory라고 지칭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점선은 각각의 데이터셋, 즉 코퍼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메모리 코퍼스 또는 놀리지 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퍼스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정보를 메모리 엔트리 또는 메모리 아이템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에 걸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의미를 하는 용어로 놀리지 엔트리 또는 놀리지 아이템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입니다. 방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사전 정보들은 추가적인 장표를 구성해 넣어 놓았습니다. 우선 리빌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빌은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A는 인풋 쿼리를 인코딩하는 인코더, B는 익스터널 메모리를 처리하는 메모리, C는 검색을 하는 리트리버, D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부분입니다.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란 특정 작업이나 활동이 방대한 양의 정보나 데이터 혹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의사결정 또는 분석을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식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학습과 미세조정 단계에서 입력 쿼리 X에 의존하여 출력 텍스트 Y를 생성하는 분포인 py 기분 x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모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py 기분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개의 항으로 나뉘어서 계산되는데요. 각 스몰 m은 단일 키 임베딩과 밸류 임베딩 시퀀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 포함되는 항으로 입력 쿼리 X가 주어지면 메모리 코퍼스 라지 M에서 K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을 검색하는 과정입니다. 리트리버는 임베딩 유사성을 사용하여 관련 메모리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과정을 입력 쿼리 X에 대한 메모리 라지 M의 분포 PM 기분 X에서 샘플링하는 것으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때 PM 기분 X에 대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메모리의 탑 K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이를 근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너레이션 과정입니다. 이는 두 번째 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된 세트 M과 입력 쿼리 X 모두에 기초하여 출력 Y를 생성하며 이는 py 기분 x, m으로 모델링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는 놀리지 인코더가 모델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되면서 온라인으로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쉽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쿼리 인코딩입니다. 쿼리 인코딩 과정은 입력 이미지 텍스트 쿼리가 어떻게 인코딩 되는지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Visual Language Encoder B를 사용하여 쿼리 인풋과 각각의 놀리지 아이템을 인베딩 시퀀스, 즉 토큰으로 변환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놀리지 아이템은 텍스트 only, 이미지 only, 이미지 텍스트 페어스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를 채택하고 텍스트 인코딩을 위해서는 로얼 레이어 T5 인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텍스트 인풋, 이미지 인풋을 합치는 방법은 VIT 모델 위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하여 이미지 토큰을 텍스트 토큰과 동일한 공간에 매핑하고 두 모달리티를 연결하여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하나의 프로젝션 레이어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달이 잘 퓨전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퍼 레이어 T5 모듈을 쿼리 헤드 그리고 키 헤드로 사용하여 쿼리 인베딩과 메모리 키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때 인코딩에서는 쿼리 헤드가 사용되고 뒤에 메모리 부분에서 키 헤드가 사용되게 되는데 두 과정에서 모두 어퍼 레이어 T5 모듈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우 레이어 T5와 어퍼 레이어 T5 모듈을 나눠서 인코딩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5의 로얼 레이어는 기본적인 언어 처리와 범용적인 특성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기본적인 언어적 특성을 인코딩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처음에 사용되어집니다. 반면 T5 어퍼 레이어는 문맥적인 이해, 복잡한 추론 등 고급 언어 처리와 특정 NLP 태스크에 필요한 세밀한 언어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쿼리 헤드와 뒤의 키 헤드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클래스 토큰 출력을 리니어 프로젝션 및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하여 입력을 D 차원의 인베딩으로 요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A번째 인풋 쿼리 인코딩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쿼리를 의미하는 인코딩은 단 하나의 D 차원 인베딩으로 요약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단계입니다. 메모리 과정은 놀리지 아이템을 인코딩하여 메모리를 구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멀티모달 지식 코퍼스, 위키피디아 패시지스 앤 이미지스, 웹 이미지 텍스트 페어스, 위키데이터 노리지 그래프를 사용을 하고 각 코퍼스는 CJ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ZIJ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 혹은 텍스트 only, 놀리지 그래프 트리플렛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을 보시면 WIT 데이터는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Z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인 것을 볼 수 있고 위키데이터 트리플렛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구조로 다음과 같이 스테이블 푸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컨테인스하고 있다 같은 식으로 그래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QA V2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부 지식 코퍼스를 총 S개 결합하여 통합된 지식 코퍼스 C 틸다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한 C 틸다를 통합된 Unified Memory M 틸다로 인코딩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C1은 M1, C2는 M2, C3는 M3 이런 식으로 총 M이 S개만큼 인코딩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개의 M을 합쳐놓은 것을 M 틸다라고 합니다. 놀리지 아이템 ZI는 메모리에서 키 밸류상으로 인코딩 됩니다. 이때 키는 인베딩 키 ZI, 밸류는 인베딩 밸류 Z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이 각각의 코퍼스 안에 있는 단 하나의 놀리지 아이템을 각각 이렇게 베이스 비전 랭귀지 인코더를 거쳐서 하나의 시퀀스로 표시를 하고 그 시퀀스 안에서 키 헤드를 거쳐 키를 뽑고 밸류 헤드를 거쳐 밸류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키와 밸류는 각각의 놀리지 아이템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베딩 키 Z는 파이 BZ로 키 헤드를 통해 인코딩된 D 차원의 인베딩 벡터입니다.
하나의 벡터를 의미를 하고 각각의 value는 knowledge 아이템 Z의 전체 정보를 나타내는 토큰 인베딩 시퀀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시퀀스 안에 있는 각각의 네모는 하나의 D차원의 인베딩을 말을 하고 이 D차원의 인베딩을 모두 합쳐놓은 것을 시퀀스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출처의 놀리지 아이템에 대한 키 밸류 인베딩을 사전에 계산하고 유니파이드 메모리에 인덱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렐렘 논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 동안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메모리 키 밸류 인베딩을 지속적으로 재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때 재계산해주는 주기는 천번의 트레이닝 스텝마다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렐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렘 Retrieval Augmented Language Model Pre-training은 역시 구글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ICML 2020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는 언어 모델과 텍스처럴 놀리지 코퍼스를 통합한 구조로 역시 엔드투엔드로 학습되며 지식 집약적인 자연어 처리에 주로 적용됩니다. 리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연어 처리에 집중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 뉴럴 놀리지 리트리버와 놀리지 어그멘티드 인코더를 활용하여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MIPS Maximum Inner Product Search 기술을 사용하여 대규모 문서 집합에서 효율적으로 관련 문서를 찾습니다. 이 MIPS는 각 문서에 대한 인베딩을 미리 계산하여 입력 쿼리와 문서 간의 적합도를 평가한 방법입니다. 적합도는 벡터 간의 내적을 통해 측정되며 입력 질문 벡터와 각 문서 벡터 간의 내적 값이 높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형광펜을 쳐놓은 부분이 리빌 논문에서 차용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MIPS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시멈 이너 프로덕트 서치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태스크 또는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과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브루트 포스, 해싱, 트리 기반 접근, 행렬 분해 등이 있습니다. MIPS와 그러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유사한 벡터를 찾는 데 사용되는 매트릭이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 MIPS는 단순히 두 벡터 간의 내적을 계산하므로 벡터의 크기, 즉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면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두 벡터의 내적을 각 벡터의 크기로 나눈 값이므로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벡터의 방향, 즉 각도만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MIPS는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선호도 벡터와 아이템 벡터 간의 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문서의 길이에 관계없이 내용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므로 문서 분류 또는 정보 검색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MIPS로 검색된 문서를 바탕으로 입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리트리버와 인코더 모두 미분 가능한 신경망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역전파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에서 컴프레션으로 스케일링 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밸류를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각 놀리지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 시퀀스 전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각각의 놀리지 아이템을 베이스 비전 랭귀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시퀀스 값은 해당 아이템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텐데요. 이 시퀀스 렌스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한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검색된 탑 K개의 밸류를 입력 쿼리와 연결하여 모든 토큰을 콘캣하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에 입력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각 메모리의 값이 수백 개의 토큰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억 개의 놀리지 아이템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셀프 어텐션 시에 총 토큰 수와 k를 곱한 값에 대해서 쿼드라틱 컴플렉시티를 가집니다. 제가 이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입력 쿼리가 n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식 항목이 평균적으로 m개의 토큰으로 표현된다면 전체 토큰 수는 n개 더하기 각각의 지식 항목의 평균 m 곱하기 선정된 탑 k개를 곱한 값인 n 플러스 k 곱하기 m이라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 복잡도는 입력 쿼리의 수인 n 곱하기 n 플러스 k 곱하기 m이 되게 돼서 쿼드라틱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많은 계산량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저자들은 펄시버 구조를 이 밸류 헤드로 사용을 하여 놀리지 아이템을 인코딩하고 압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erceiver, General Perception with Iterative Atten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으로 복잡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딥러닝 아키텍처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는 계산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 입력 데이터의 모든 요소에 대한 연산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향한 논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nput processing 단계입니다. 입력 데이터 m은 크기가 매우 클 수 있으며 perceiver는 이를 고정된 크기 n의 latent embedding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에서 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입력 데이터의 요약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력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 계산 복잡도가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트랜스포머에 비해 계산 복잡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의 각 토큰이 다른 모든 토큰과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 단계입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압축된 레이턴트 임베딩과 원본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입력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펄시버 IO입니다. 이는 1년 뒤 동일 저자가 기존의 펄시버를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어텐션 모듈을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 프리딕션에도 사용하여 입력과 같은 수준의 아웃풋 제너럴리티를 획득한 논문으로 모델 복잡도를 리니어하게 줄이면서 멀티모달과 멀티태스크를 다룰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스케일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밸류 헤드에 펄시버 모듈을 사용을 해서 학습 가능한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푸사이를 사용하여 전체 토큰 시퀀스를 임의의 길이인 C로 압축을 해주게 됩니다. 저자들은 실험 시에 C를 32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탑 K개의 메모리 항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인베딩 밸류 Z 값은 먼저 비전 랭귀지 인코더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푸사이 값을 거쳐서 렌스가 쓰인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펄시버에 의해 생성된 컴프레스드 인베딩을 더 표현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교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disentangled regularization 으로 각 출력 토큰이 선형적으로 decorrelated를 갖도록 하는 정교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식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K개의 retrieved된 아이템 중 I, J번째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인코딩을 거친 다음에 디코더 프 사이로 컴프레스드 차원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항의 공분산을 계산을 해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K개의 검색된 지식 항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독립적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표현이 더 독창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포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I번째 논리즈 아이템과 J번째 논리즈 아이템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교화는 Alignment Regularization 으로
입력된 쿼리와 압축된 임베딩 간의 L2 돔 거리를 최소화하는 정교화입니다. 역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쿼리 벡터 이 x를 인코딩한 값과 이 놀리즈 아이템을 인코딩해서 그 사이 값을 통해서 압축된 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쿼리에 더욱 관련성이 높고 정확한 놀리즈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정인 Retriever입니다. 이 Retriever 과정은 리빌의 검색 절차를 보여주는데요. 입력 쿼리 X가 주어지면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검색함으로써 이 PM 기분 X로 근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large M은 하나의 코퍼스, 즉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small n은 그 코퍼스 안에 있는 각각의 놀리지 아이템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특정 코퍼스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놀리즈 아이템을 모두 곱한 값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메모리 아이템이 입력 쿼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계산하여 가장 높은 확률 PM 기분 X를 가진 탑 K개의 메모리 항목을 찾게 됩니다. 이때 쿼리가 가장 적절한 놀리지 소스를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메모리 코퍼스에서 검색할 확률을 모델링하는 게이팅 펑션을 학습해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게이팅 펑션의 역할은 small m, 즉 놀리지 아이템을 검색한다는 것이 아니고 large m, 즉 특정 코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률을 모델링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퍼스 게이팅을 통해서 이 small m의 경우에는 개선된 코퍼스 게이팅 점수에 의해서 리레이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게이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임베딩 쿼리 값에 w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한 뒤 softmax를 거친 값을 의미를 합니다. 즉 각 메모리 코퍼스 m의 점수를 할당하는 softmax 게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relevance score는 각각의 쿼리 임베딩과 키 임베딩을 내적한 값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relm에서 사용되었던 MIPS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각 쿼리 X와 메모리 항목 사이의 relevance score를 내적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zi는 메모리 항목 mi에 해당하는 놀리즈 아이템을 의미를 하고 타우는 temperature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입력 쿼리를 통해서 어떤 코퍼스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입력과 코퍼스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입력 쿼리 X가 들어왔을 때 가장 관련 있는 놀리즈 아이템을 찾으려면 입력 쿼리 X로 어떤 코퍼스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지 먼저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 입력 쿼리 X와 코퍼스를 넣어서 그 놀리즈 아이템을 찾는 것을 곱해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입력 쿼리 X와 놀리즈 아이템의 relevance score를 구하여 softmax한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 K의 메모리 엔트리를 식별한 후 리트리버는 사전에 계산된 이 인메모리 K 밸류 임베딩을 제너레이터에 전달해주게 됩니다. 인코더의 엔드-투-엔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검색된 놀리즈 아이템 Z 중 소량을 처음부터 다시 인코딩하여 메모리 인코더는 적당한 계산 비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인메모리 놀리즈와 리인코디드 놀리즈를 연결하여 최종 탑 K개의 검색된 키 밸류 임베딩을 구성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글로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고 왜 전체 메모리를 다시 리인코디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검색된 소량의 놀리즈 엔트리만 다시 인코딩을 해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리인코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습 과정 중에 모델의 파라미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됩니다. 그럼 개선된 파라미터가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에도 반영되도록 하여 기존에 있는 정보를 새롭게 다시 처리하여 더 좋은 품질의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일하게 좋은 모델을 썼으니까 임베딩 값을 고정시켜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게 됨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임베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량의 데이터만 리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만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검색된 데이터만 리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가 동등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검색되고 사용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검색되고 사용되는 데이터만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 제너레이터 과정입니다. 제너레이터 과정은 쿼리와 검색된 논리지 아이템이 어떻게 융합되어 답변을 생성하는지 보여줍니다. 검색된 모든 KK 메모리 값은 쿼리 임베딩과 콘캣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쿼리 임베딩은 인코딩한 값, 그리고 각각의 논리지 아이템 K개를 인코딩하고 그 사이로 압축한 값을 모두 콘캣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밸류헤드 사이로 사용된 퍼시버 모듈로 인해서 각 논리지 아이템을 쇼트 시퀀스로 압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으로 가장 강조하는 어텐션 퓨전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된 논리지 아이템과 입력 쿼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생성된 출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쿼리 헤드와 키 헤드가 콘캣되어서 들어오면은 이것을 어텐션 퓨전 레이어를 거치고 컬스 어텐션을 해서 디코더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컬스 논리지 어텐션 계산에 있어서 리트리버의 점수를 프라이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지식 항목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트리버가 이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부분에 대한 역전파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이 어텐션 퓨전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역전파를 왜 용이하게 하는 걸지에 대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retriever prior를 attention 계산에 통합함으로써 해당 모듈은 입력 쿼리와 관련된 정보에 더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중요한 정보에 더 많은 attention을 기울이도록 하며 이로 인해 생성된 출력이 실제 타겟과 더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x, z 여기서 prior는 특정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z1이 나올 확률, z2가 나올 확률, Z3가 나올 확률 해서 ZK가 나올 확률까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더 중요한 정보에 더 많은 어텐션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생성된 출력이 실제 타겟과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그레디언트는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학습 신호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더 잘 학습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어텐션 퓨전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템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프라이어를 넣어주게 됨으로써 역전파를 할 때도 어떤 아이템에 더 많은 학습을 할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X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리트리버의 역전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퓨전 모듈을 제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커스 놀리지 어텐션을 위한 프라이어로 리트리버 점수를 통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X에 대한 레이턴트 소프트 어텐션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게 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P의 값은 입력 쿼리 X가 주어졌을 때 지식 항목 ZI의 중요도를 의미를 하고 맨 앞에 있는 이 1의 값은 입력 쿼리 자체에 대한 중요도를 의미하므로 1이 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fused-된 representation fx, mask attention을 이 t5 모듈 G로 전달을 하여 텍스트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Generative Pre-train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Pre-training, 즉 사전학습에서 사용한 데이터셋과 목적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전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기존의 데이터셋은 복잡한 멀티 컴포넌트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미지 텍스트 코퍼스 데이터셋인 릿을 사용하였습니다.
릿은 공개 웹에서 수집된 30억 개의 이미지 알트 텍스트 캡션 페어를 포함하는 대규모 코퍼스입니다. 이 데이터셋이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50자 미만의 캡션을 가진 데이터는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 궁극적으로는 사전학습을 위해 약 13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캡션 페어가 생성되었습니다. 릿 데이터셋 설명을 보시면 40억 개의 이미지와 알트 텍스트 페어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온라인 데이터셋과 같은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오브젝티브로는 CinVLM에서 사용된 텍스트 제너레이티브 오브젝티브인 프리픽스 LM을 사용하였습니다. 웹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D에서 이 X가 주어지면 무작위로 접두사의 길이 TP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 접두사 텍스트와 이미지가 포함된 이 TP를 모델의 입력어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텍스트를 출력으로 생성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 여기 텍스트는 앞부분 접두사만 넣어주게 되어서 이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auto-regressive하게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식적으로도 살펴보자면 TP보다 작은 x를 넣었을 때 그 뒤에 있는 값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콜드 스타트가 아니라 웜 스타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작위 가중치로 시작할 경우 리트리버가 관련 없는 메모리 아이템을 자주 반환하여 유용한 학습 신호를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모든 컴포넌트를 끝까지 사전 학습하기 위해서는 리트리버를 좋은 상태에서 웜 스타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콜드 스타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논리지를 포함하는 초기 검색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논리지는 사전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 내에서 모델이 학습 목표로 사용하는 사실적이지만 실제로 사람한테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위키피디아 이미지 텍스트 WIT 데이터셋의 수정된 버전을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쿼리 X에 사용하는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논리지를 Z-햇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입력 쿼리에 대한 임베딩과 키에 대한 정답 임베딩, 내적한 값을 로그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을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논리지 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험에서는 다음 4가지 논리지 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위키피디아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은 위키백과의 이미지와 대체 텍스트 캡션, 그리고 contextualized 텍스트 패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conceptual CC12M은 웹 이미지와 알트 텍스트 캡션으로 구성되며 많은 롱테일 엔티티를 포함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롱테일이란 자주 등장하지 않는 엔티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VQA V2는 Visual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으로 모든 질문 답변쌍을 하나의 연결된 텍스트로 통합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키 데이터는 위키백과 엔티티 간의 관계를 인코딩하는 Structured Knowledge Graph 구조로 Unikey QA 절차를 따라서 모든 Relational Triplet을 Textual Passage로 선형화하게 됩니다. 이 Unikey QA는 메타 AI에서 나온 논문으로 다음과 같이 위키백과 엔티티가 있을 때 이 하나하나를 분해함으로써 트리플렛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즈입니다. 인코더 파라미터에는 기존에 있는 VIT와 T5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여 초기화를 하였고, 기본적인 텍스트 인코더는 로어 T5에서 초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쿼리 헤드, 키 헤드, 어텐션 퓨전 레이어는 어퍼 T5에서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모델을 reveal base, reveal large, reveal 크게 3가지 변형으로 나타나며 가장 큰 모델은 2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습니다. 이 수정된 버전의 WIT 데이터셋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멀티모달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였고 아더 팩터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메인 오브젝티브는 CinVLM에서 사용된 프리픽스 LM을 사용을 하였고 콜드 스타트를 방지하기 위해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 각각의 정교화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decorrelated loss, alignment loss를 사용을 해서 모두 추가해 주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4096을 사용했으며 256개의 클라우드 TPU로 5일 동안 학습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자들은 크게 놀리지 베이스드 VQA와 이미지 캡셔닝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놀리지 베이스드 VQA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OKVQA와 AOKVQA 벤치마크가 대표적이며 가장 지식 집약적인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VQA 작업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미제 조정하기 위해서 모델은 이미지 질문상을 입력으로 받고 텍스트 답변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 OKVQA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면 고정된 논리지 소스를 사용하는 이전의 시도들은 45% 미만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GPT-3와 같은 LLM을 암묵적인 외부 지식으로 사용하는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도 리빌이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OKVQA에서의 실험입니다. 이전의 소타인 GPT-2보다 3.6%포인트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적절한 엔드-투-엔드 리트리버 학습과 다양한 지식 출처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논리지 엔트리를 검색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도 유명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의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MS 코코 캡션과 노캡스에서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SimVLM, 코카와 같은 강력한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Reveal Large는 14억 개의 파라미터로 2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코카를 능가하며 8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플라밍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다양한 논리지 소스를 활용하면 성능이 향상되는가입니다. 리빌의 장점은 이전의 Retrieval Augmented 방식과 비교해서 추론 시 다양한 논리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논리지 소스만 남기고 평가했을 경우인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와 하나의 논리지 소스만 제외하고 평가했을 때를 의미하는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 WIT 데이터셋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다른 코퍼스에서도 서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T와 같은 유익한 논리지 소스와 짝을 이루더라도 이 코퍼스를 추가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다양한 논리지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텐션 퓨전이 기존의 엔드-투-엔드 리트리버 트레이닝 방법을 능가하는가입니다. 리빌의 핵심 요소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의 효율적인 조인트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어텐션 퓨전 레이어였습니다. 이 프로즌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온라인과 엔드-투-엔드 리트리버 방식을 사용하는 어텐션 디스틸, EMDR 제곱, 퍼플렉시티 디스틸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과 같은 강력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잘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엔드-투-엔드 리트리버 트레이닝 접근 방식 중에서 어텐션 퓨전 방법이 검색 및 OKVQA 작업에서 모두 더 나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Gflops 대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고 메모리만 업데이트하여 논리지를 추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논리지 메모리의 장점은 논리지 엔트리를 쉽게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모델 파라미터의 재학습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파인튜닝 시 특정 비율의 논리지 엔트리를 코퍼스에서 제거하고 리빌 베이스 모델의 OKVQA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거된 지식을 추론 시 다시 추가하여 학습된 모델이 완전한 코퍼스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파인튜닝과 인퍼런스 시 관련 지식을 모두 없앤 것을 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주황색 그래프는 파인 튜닝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다시 인퍼런스 시에 넣어서 성능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 초론시 제거된 지식을 다시 도입한 이 주황색 그래프를 봤을 때 파란색 그래프 대비 더 뚜렷한 성능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리빌이 단순히 메모리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모델 파라미터의 재학습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션입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모달리티의 논리지 소스를 활용하는 논리지 리트리버가 포함된 엔드-투-엔드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리트리버는 제너레이터와 함께 학습되어 여러 논리지 엔트리를 반환을 하게 되고 4가지 대규모 논리지 코퍼스에서 사전 학습되며 이 논리지 인텐시브 VQA,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코멘트는 대규모의 익스터널 메모리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단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구글이어서 가능한 방법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전 학습에 사용되었던 릿 데이터셋이라던가 오브젝티브로 사용하였던 SimVLM의 프리픽스 LM 모두 구글에서 제안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낸 논문들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